네, 오늘 다루는 그 내용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정말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받아 적을 준비를 이미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진짜 알려주는 입장에서 대신 내가 뭐 전혀 모르진 않을 거니까 일단은 먼저 인사부터 한번 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일단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게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죠? 지난번에 그 칸트가 왜 중요한 철학자인지 네. 저한테 물으셨을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비문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보는 거고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히 이번에 지금 고3들이 보고 있는 국어 연계 교재가 두 권입니다. 그 수능 특강이라는 책과 수능 완성이라는 책 이렇게 두 권제가 있는데 이번 수능 특강에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 중에 라캉이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꼭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이때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당이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지. 근데 락항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니 말이죠. 라캉뿐만 아니라 포커? 워낙 이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이 한 5-6명 정도. 그때 5인방이라 그랬었던 거 네.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 이때까지 출제된 걸 다 합쳐보니까 단연 개인 철학자로 1등은 칸트거든요. 근데 다 합치니까 칸트랑 거의 좀 비슷하게 되려고 우와. 칸트가 1대6이랑 지금 싸우고 있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또 올해 지금 고3이 하고 있는 연계 교재도 나왔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서. 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디 파트에 속해 있죠? 철학인가요? 철학인데 이따가 이야기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예술에서 미학도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미학이라면 구체적으로 플라톤의 향연 같은 그런 그런 아니고 요즘 이 현대 미술 진짜 미술인 거예요? 현대 미술이 굉장히 이게 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미술 파트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특히 이 현대 미술 쪽으로 가면은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대에 벗어났다면은 우리가 지금 르네상스라든가 그런 시대, 뭐 바로크 시대의 미술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기 아주 쉽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대를 이미 빠져나왔으니까. 우리는 지금 회고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빠진 그 안에 상태에서. 있으니까 숲 안에 있으니까 숲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현대 미술의 이 장르가 너무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예, 그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겠지만은 이해하기 힘들다. 별 실험적인 것들도 다 미술이라고 자기도 다 미술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사상적 배경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래서 김환기의 작품을 본다 하더라도 이게 현대 뭐 미술 가장 고가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솔직히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을 우리가 봐서 그 가치를 알 수 있나? 아니면은 다른 예술 전문가들이 보면 가치를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칸딘스키라든가 그러니까 현대 미술을 보면은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야, 저거 나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앤디 워홀이 뭐 브릴로 상자라고 그냥 마트 가서 그냥 세제 상자를 가지고 와서 3개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게 이제 예술 작품인데 저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게 예술이야? 이런 지금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예술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예술이죠. 앤디 워홀 작품이 엄청 고가에 팔리고 그 있고 사람 때문에 작품이 유명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 작품이 유명하기 때문에 앤디 워홀이 유명한 거예요? 그 작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앤디 워홀이 중요해져요. 아니 색이 싸우는 게 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렇죠. 나도 그럼 이게 책 싸우는 거 이것도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뒤샹이라는 미술가가 있던데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 아마 우리 친구들 많이 비문학에서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소변기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공장에 가서 그 레디메이드 미술이라고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거를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전시관에 그냥 딱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미술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사람들 황당하죠. 뭐 이런 걸 미술이라고 하니까 당장 가지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가가 사인이 빠지니까 이러는 건가 보네요 하고 자기 사인을 하나 그냥 이렇게 딱 써줬습니다. 근데 그 자기 사인인데 멍청이라고 써. 근데 그게 지금 20세기 미술에서는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는 미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던 게 그럼 그 거꾸로 세워놓은 그 변기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부여된 거잖아. 내가 만약 그걸 거꾸로 세웠다고 예술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그걸 예술이라고 안 부를 거야. 근데 그거는 이미 뒤샹이 했으니까. 그럼 내가 어쨌든 그럼 내가 커피를 다 마셔놓고 뒤집어 놓고 그러면 그 안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쌍이 꼽아놓고 뭐 이러면은 나 예술이야 이러면은 내가 했으니까 처음 했으니까 나도 그러면은 현대 미술가가 되는. 그것도 약간 뒤샹이랑 좀 비슷한 냄새가 나니까. 근데 뒤샹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그걸 했어요. 그럼 내가 이 아이패드 한 100대 사가지고 쫙 놔두고 액정을 다 깼어. 예. 다 깨가지고 다라락 해가지고 액정이 깨진 상태에서 여기서 백그라운드 1번부터 100번까지가 쫙 나오게 그렇게 하면 그거는 예술인가요? 그 앤디 워홀이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앤디 워홀과 디샹의 그 마인드에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미 지배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한 그 사람,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술도 미켈란젤로 시대에는 이 굉장한 그 노력이라든가 어떤 스킬 그런 걸 굉장히 요구하는 그런 시대의 미술인데 요즘에는 예술가의 선택행위. 그러니까 내가 왜 하필 변기, 왜 하필 그 회사에서 그 모양의 변기를 선택하는 그 선택행위조차도 예술이다. 이렇게 보는. 근데 그 관객들이 그걸 각자 사람의 의도를 모를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관객들이 보기에 각자 나름대로 생각해도 그것도 일단 예술인 거고. 그 예술 작품이 왜 예술인가라고 했을 때 그 아름다움이라든가 그 예술의 가치가 그 작품 안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관객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상관없고 여기에 이미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 작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작가의 아름다움이지. 작가가 아름다움. 만들었죠. 근데 요즘에는 뭐 관객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런 것도 있고 뭐 근데 참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혹시 내가 벽에다가 강에 가서 피라미드를 100마리 잡아왔어요. 예. 그리고 피라미드를 벽에다가 쫙 핀셋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 꼽았어. 예, 예. 예술이야. 그럼 아무도 한 적 없거든. 그런 작품이 이제 앤디 워홀이 마릴린 먼로를 굉장히 근데 조금씩 다 다릅니다. 알아. 조금씩 다 다른데 이게 엄청 크잖아 그게. 실크 스크린 방식이라고 알아. 그렇게 그거 교과서에 했는데 언제 있었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미 유명하다는 걸 알고 만화잖아 일단은 그게. 만화 기법이잖아. 그렇죠. 대중 예술과 현대 예술 간의 장르 허물기라고 하는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인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그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현대음악가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헤이즈? 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인사하고 나갔잖아요. 예, 예. 일단 그렇고. 현대음악. 예, 현대음악. 그 다음에 우연성의 음악이라고 해서 피아노 현을 이렇게 열고 피아노도 보면은 이 현악기잖아요. 사실 현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제 뭐 돌멩이 하나 끼워놓는 아니면 그런 거 한 다음에 피아노를 치면은 우연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연과 우리가 작가의 어떤 의도가 결합된 거죠. 이 돌이 여기 피아노 칠 때 만나서 어떤 만들어낸 건 좀 우연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연적인 요소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런 예술도 그러니까 돌 때문에 어떤 소리가 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모르죠. 어쨌든 그것도 그 다 자체가 예술이다. 음악이다. 그리고 또 43초 그것도 그때 관객들의 웅성거림도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 공연 회차마다 그것도 하나의 예술이죠. 관객들의 웅성거림도 같이 하는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연성을 끌어들인 거고 그 다음에 백남준 씨가 비디오 아트 하기 전에 플럭서스라고 했습니다. 행위예술이죠. 뭐 굿모닝 조지 오웰이라고 알고 1984년에 있어요. 했던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바이올린 가지고 뭐 이렇게 피아노 막 이렇게 때려 부수고 하는 뭐 그런 그런 예술들이 다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이 있어.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나오는데 행위예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가 한번 옛날에 수업 시간 보여줬는데 눈 맞추기. 유명한 예술가가 관객이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눈을 맞추는 거예요. 주고 또 한 10분 맞추고 가고 또 10분 맞추고 가고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 막 울고 어떤 사람 뭐 위로를 받고 막 이런 것들 중 행위예술이고 그렇죠. 또 환경 중심과 뭐 원주민들 아프리칸 아메리칸
에이전 아메리칸 또는 진짜 인디안들 그 사람들의 그 인권에 대해서 거기서 텐트를 쳐놓고 박물관 안에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나서 뭐 이야기 이 모든 과정을 다 이제 이 장르간 이 벽 허물기라는 걸 왜 굳이 해야죠?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뭐 이거는 붓이 이거는 펜이 아니다 펜 그려놓고 이건 펜이 아니다 그러고 왜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나는 거죠?